축구장 안에 들어갈 만큼 아주 작은 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병원도 없고 경찰서도 없으며 수돗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인을 위한 유흥 공간은 4곳이나 있습니다. 믿기 힘들지 않나요? 여기는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 한가운데에 떠있는 미깅고 섬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붐비는 장소 중 하나로 알려진 곳이죠. 이 섬에서의 삶은 오직 어업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의료시설도 없고 도로도 없으며 좁은 골목뿐인 이곳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케냐와 우간다는 호수 한가운데 있는 작은 바위를 두고 다투는 걸까요? 끝까지 함께하며 미깅고 섬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확인해 보세요. 다음 이야기는 더욱 믿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미깅고 섬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호수 중 하나인 빅토리아 호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기는 매우 작지만 그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섬은 축구장의 절반도 되지 않는 크기지만 나일퍼치가 풍부해 주변 지역의 어부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전 미깅고는 저주받은 곳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케냐 출신의 두 어부가 풍부한 어획을 기대하며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미깅고는 새로운 기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호수의 넓은 물 위에서 보면 미깅고는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희망과 끈기로 가득 찬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특별한 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기본적인 시설 하나 없이 경제가 유지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깅고 섬에서는 어업이 곧 삶의 전부입니다. 새벽이 되면 섬은 곧바로 활기를 띱니다. 수많은 어부들이 배를 타고 빅토리아 호수의 깊은 물로 나아가 나일퍼치와 틸라피아를 잡기 위해 출발합니다. 이 물고기들은 국제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며 본토로 판매되어 섬 주민들의 중요한 수입원이 됩니다. 하지만 미깅고의 삶이 어업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금속 판자로 만든 집들과 좁은 골목 사이에는 작지만 활발한 상업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상점과 미용실, 술집이 있고 성인을 위한 유흥 공간도 4곳이나 존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미깅고는 전통을 지켜나갑니다. 비좁은 공간 속에서도 문화는 살아있습니다. 지역 축제와 종교의식은 이곳 사람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몇 안 되는 열린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노래하며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러한 의식은 주민들을 하나로 묶고 서로와 그리고 자신들의 뿌리와의 연결을 지켜줍니다. 공식적인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곳에서 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모든 공간이 소중하고 전통이 생존만큼 중요한 이곳에서의 삶에 대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멀리서 보면 미깅고는 물 위에 떠있는 작은 양철 조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그 모습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 작은 바위 위에는 금속 판자로 만든 집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어 경계를 구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에게 이곳은 믿기 힘든 장면으로 다가옵니다. 반 헥타르도 되지 않는 공간에 도시 하나가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어촌일 거라 생각했지만 가까이 가보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공간에 하나의 공동체가 모여 있었습니다라고 한 방문객은 말합니다. 섬이 너무 빽빽해서 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양철 집통 같았어요. 미깅고에서는 모든 공간이 귀중합니다. 섬의 좁은 길은 유일한 이동 수단이며 임시로 지은 집과 정박한 배 사이를 구불구불 이어집니다. 500명가량의 주민들이 반 헥타르도 안 되는 공간에 모여 살고 있어 인구 밀도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지역들과 비교될 정도입니다. 한 방에 8명까지 함께 지내는 경우도 흔하며 도로나 공원 같은 여유 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골목은 몸을 옆으로 돌려야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어요라고 또 다른 여행자는 말합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이렇게 작은 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이곳에서 매우 귀한 자원입니다. 발정이는 하루 중 몇 시간만 가동되며
금속 지붕 아래 갇힌 열기로 집안은 매우 덥습니다. 부엌은 임시로 마련되어 있으며 작은 화로나 간이 스토브가 비좁은 공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긴고의 삶은 나름의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식료품부터 수제, 의류까지 작은 가게들은 주민들의 일상에 필요한 물건을 제공합니다. 약국도 몇 곳 존재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본토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 섬에는 병원도 경찰서도 없습니다. 반면 술집과 식당, 즉흥적으로 만든 카지노 같은 공간은 어부들이 하루의 고된 일을 마친 뒤 잠시 쉴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축제날이 되면 지역 음악이 울려 퍼지고 좁은 골목은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주민들 사이에 강한 연대감입니다. 공식적인 의료나 학교, 기반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미긴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임시로 만든 모임 장소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전통을 기념하며 어려운 순간을 함께 견뎌냅니다. 축구장 절반 크기의 바위 섬을 두고 왜 케냐와 우간다는 갈등을 벌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 알림 설정과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미긴고 주변의 물속에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나일퍼치가 가득한 수역입니다. 흥미롭게도 나일퍼치는 원래 빅토리아 호수에 살던 어종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에 도입된 이후 빠르게 번식하며 지배적인 종이 되었습니다. 최대 무게가 약 400파운드에 달하는 이 거대한 물고기는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시장까지 공급되는 중요한 수출 자원입니다. 케냐와 우간다의 어부들에게 미긴고 주변 수역은 생계와 소득을 동시에 제공하는 황금 같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큰 부가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지역의 풍부한 자원은 성실한 어부들뿐 아니라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배가 습격당하고 어구가 빼앗기는 해적 행위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2004년 우간다 해안 경비대는 안전과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미긴고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보에는 조건이 따랐습니다. 우간다 당국은 섬 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고 독립적으로 활동해오던 많은 사람들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긴장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두 국가는 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려 했고 그 갈등은 결국 아프리카에서 가장 작은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분쟁의 영향은 행정 문제를 넘어 주민들의 삶 전체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케냐와 우간다가 각각 대표를 파견해 통제권을 주장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미긴고 섬의 주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두 나라는 여전히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미긴고 섬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곳의 주민들이 언젠가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외부 세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을까요? 아래의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미긴고에서의 삶은 이미 쉽지 않지만 이 작은 섬이 직면한 어려움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섬의 생존을 지탱해온 호수와 깊이 연결된 불확실한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미긴고 경제의 핵심 자원인 나일퍼치는 수많은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어획과 어류 개체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빅토리아 호수 전역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어업 방식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의존하는 어족 자원이 더욱 줄어들어 지역 경제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긴고의 삶은 독특하지만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매우 작은 섬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면서 주거 환경은 극도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여러 명이 함께 지내는 작은 임시주택에서 생활합니다. 섬 곳곳을 가로지르는 좁은 통로는 곧 길의 역할을 하며 공동체에 밀접하면서도 분주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섬 주민들 사이에는 강한 인내심과 끈기가 자리 잡고 있지만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위생 시설, 깨끗한 물, 의료 서비스 같은 기본적인 기반 시설이 거의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들은 일상 속에서 놀라운 적응력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긴고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원 관리, 기반 시설 확충, 공중 보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천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며 의료와 위생 접근성을 높인다면 섬의 미래는 한층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미긴고 주민들뿐 아니라 이 섬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독특한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지키는 데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긴고, 섬은 작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장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섬의 이야기는 건물이 세워지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미긴고가 어떻게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91년, 케냐 출신의 두 어부는 인생을 바꾸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아무도 살지 않던 빅토리아 호수의 바위 섬인 미긴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작고 외딴 섬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은 무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부들에게는 매우 전략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물고기가 풍부한 수역의 한가운데 위치한 이 섬은 최고의 어장을 바로 곁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동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어업 거점에 불과했지만 미긴고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더 많은 어부와 상인, 정착민들이 몰려왔고 급성장하는 어업 덕분에 섬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아무것도 없던 바위는 나일퍼치 수요에 힘입어 지역 경제를 변화시키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지도에서 자세히 보면 미긴고는 케냐와 우간다 국경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작은 섬은 명확한 소속이 없는 회색지대에 놓여 있었고 거의 자치지역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분명했던 것은 단 하나, 바로 경제적 가치였습니다. 수많은 어부들이 몰려들자 케냐와 우간다는 모두 이 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각국은 수익성이 높은 어장을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미긴고는 더 이상 단순한 어업 거점이 아닙니다. 외딴 공간이 얼마나 빠르게 경제적 중심지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늘고 이해관계가 커질수록 두 이웃 국가 사이의 긴장 또한 함께 높아졌습니다. 미긴고는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이곳은 동아프리카 사회를 축소해놓은 작은 세계와도 같습니다. 케냐인, 우간다인, 그리고 탄자니아인까지 함께 살아가며 각자 다른 언어와 관습,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언어는 스와힐리어이지만 좁은 골목과 붐비는 공간에서는 지역 곳곳에 다양한 방언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같은 현대적 기술은 거의 없지만 이러한 다양성이 섬에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편의 시설이 부족한 대신 미긴고 사람들은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냅니다. 섬의 사회적 활동은 공동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술집에서의 모임이나 춤, 이야기 나누기가 일상의 일부입니다. 삶은 강도 높게 이어지지만 공동체의 결속력은 매우 강합니다. 오히려 외부 자극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유대는 더욱 깊어집니다. 케냐와 우간다 사이에 정치적 긴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긴고의 일상적인 공존은 비교적 평화롭습니다. 케냐인과 우간다인은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며 서로 결혼하기도 합니다. 섬에는 주민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온 비공식적인 규칙, 이른바 섬의 법이 존재합니다. 이는 분쟁을 조정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어른들과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종교 역시 공동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이 주요 종교이며 두 신앙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 힘든 일상을 견디게 해주는 위안이자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긴고는 외부 세계와는 동떨어진 곳처럼 보이지만 호기심 많은 외부인들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전 세계의 기자와 다큐멘터리 제작자, 연구자들이 이 독특하고 갈등이 얽힌 공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섬을 찾습니다.
하지만 접근은 쉽지 않습니다. 미긴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며 약 $50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섬의 비공식 경계를 관리하는 케냐와 우간다 측 지도자들 사이에 나누어집니다. 빅토리아 호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큰 담수 호수로 면적은 69,000 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이 호수는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세 나라에 걸쳐 있으며 미긴고 섬은 그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케냐와 우간다의 국경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면적이 약 2,000제곱미터에 불과한 미긴고는 호수의 광활함 속에 쉽게 묻힐 수 있을 만큼 작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섬은 케냐와 우간다 사이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치열한 영유권 분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섬과 그 주변의 풍부한 어장을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지도 위에서는 작은 점에 불과해 보이지만 이곳의 어장은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긴고를 둘러싼 긴장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수년간 이 섬은 양국 간의 논쟁 한가운데에 있었고 각 국가는 섬과 주변 수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왔습니다.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미긴고는 지역 어부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생활 터전이며 두 정부 모두에게 무시할 수 없는 전략적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 흥미로운 내용일 것입니다. 다음에 다뤄 보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